근대 이중과제론과 이제 정신개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 정신개벽 또한 그 물질개벽의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신개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 또한 어떤 물질개벽,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제시해준 점에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그 과정과 그 해결점들을 어떤 함께 고민하는 것이 기후 위기나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들도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어떤 한계, 그 어떤 말기 현상으로 도래되는 것인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 함께 그 이야기하는 것이 그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 또 정신개벽론에 대해서 연결점을 또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기후위기가 이게 더 이상 그냥 공익광고에서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번 겨울만 하더라도 봄인가 싶을 정도로 장난이 아니죠. 아니 그냥 반팔을 입고 12월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긴 한데 따뜻해서, 아니 이게 정상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엄청난 추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변덕이 죽을 듯하는 시대가 됐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이 기후위기라는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뭐 플라스틱 좀 이렇게 아끼고 자동차 좀 덜 타고 이런 식으로 대응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결책이 나와야만 이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도 아니 이게 왜 이 세계 서양으로부터 비롯된 이 서양 근대 사상, 그 다음에 이것이 지탱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이게 왜 이렇게 한계가 많고 어떤 기후위기라는 위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서양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서양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양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식을 정리하고 그것을 뭔가 실천해내서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굉장히 탁월했지만 과연 사상적으로 그 동양이 가서 맞닿은 그 도라는 그 경지까지 과연 갔을까? 그리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되는 그런 수준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점들이, 그러니까 동양의 도라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별별 도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동양의 소위 도사상 중에서도 지금 뭐 낡아서 그렇게 크게 참고 못할 것도 있고, 동양의 그러한 전통 속에서 한반도에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특이하고 이 현실에 맞는 사상이 나온 게 후천개벽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초점 맞추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꾸 도를 그래가지고. 후천 개벽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지까지 이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눠서 세상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인간과 자연을 나누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그것을 뭔가 생산의 수단으로 보고, 사람과 사이도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점까지 온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개벽이 실현됨에 있어서 세계 체제에 대한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중도의 길, 이런 것들도 이제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후천 개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벽에 눈을 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연을 대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활동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동시에 그렇게 근본적인 그 정신의 눈도 뜨는 그런 운동도 같이 해야 이게 좀 더 근본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실감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 어떤 환경을 어떤 우리의 그 자본주의를 그냥 촉진시키는 어떤 재료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그 사상의 이면에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로 인식하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 하는 인식이 개벽 사상의 어떤 진리관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개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식하는 것을 그 탐진치의 삼독으로 운영되는 그 원동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체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게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어쩌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막 공부, 삼대력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 두 분은 사실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를 좀 이것저것 대종사님만큼 그렇게 체계적으로 말씀 안 하시고 수양력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가 연구력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가 취사력 중요성을 얘기했다가 그래서 오히려 시청자들은 참 좋은 말씀들인데 그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세계 체제가 자본주의 체계이고 또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탐진치를 작동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체제다 하는 내 말을 인용도 해주셨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이 기후위기의 뭐 원흉이고 기후위기뿐 아니라 뭔가 불평등 심지어 남녀차별까지 그것의 기본 원인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학문적 업적도 돼 있는데 그런 업적이 주로 그 아르마리 차원에서의 분석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연구력이라는 것은 정당한 아르마리와 깨달음이 동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학과 과학의 병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연구력에 합당한 담론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은 자본론 통해서 자본을 분석만 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도 혁명운동에 가담하고 또 지도했고 행동을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한 분 아니에요. 그는 연구력과 취사력을 다 강조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수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본인이 꽤 수양이 안 되고서는 이런 업적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걸 삼대력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학설을 편 건지 주장을 편 건지 아니면은 수양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깊은 관심이 덜했던 건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고 기후위기를 말하러 또 염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다 뭐다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스만큼 철저히 연구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너도나도 하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냉수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연구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극복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아닌가. 기후위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양력을 강조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큰 효과가 안 나더라도 자동차도 덜 타고 커피 집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도 종이컵 안 쓰고 자기가 가져가서 텀블러 쓰고 근데 이게 연구력이 수반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일종의 정신승리가 될 자기 기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연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게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뻔하거든요. 내가 뭐 평생을 텀블러로만 커피를 마셔봤자 석탄 공장 하나 없애거나 석탄 공장의 석탄 소비량을 줄이는 것만 해도 이건 택도 없어요. 그러나 수양력을 기른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크든 작든 그 나의 훈련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해서 만족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수양력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는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그렇다면은 자기 주어진 처지 안에서 지금 내가 내 수양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찾아서 실천하는 취사력이 길러야 되고 사막 공부라는 게 지금 이 문제를 판단하고 논의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준과 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빼고 우리가 말하면은 그야말로 기후 위기니 뭐 지구 생태계 하는 이게 근사한 표를 그냥 써먹고 즐거워하는 걸 넘지 못해요. 대종사님을 친견한 제자들은 지금 몇 분 안 남았잖아요. 근데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라고 계셨죠. 내가 원불교 정전 번역할 때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가면서 여러 해를 했는데 중도훈련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향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 함께 점심도 들고 그분은 이제 대종사님을 친견하신 분이니까 대종사님 얘기도 듣는데 양반이 내가 뭐 딱 집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라고요. 대종사님이 늘 하시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문자 쓰지 마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자는 한문 문자였겠죠. 근데 그게 뭐 한문 문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 그냥 근사하게 들리고 그거 쓰면은 남보다 좀 유식해 보이고 하는 그 문자 쓰는 거는 그거 사실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분. 요즘 세상 보면은 지식인이라든가 뭐 활동하는 사람들이 문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정말 문자 그만 쓰고 그 원불교 교문이나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자 그만 쓰고 정말 삼대력을 갖추어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